자, 우리가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직접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때로는 제일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트릭스 구조 해석의 시작을 이런 평면 트러스의 해석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나가면서 이 매트릭스 구조 해석 방법의 전체 절차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평면 트러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부재가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래서 부재는 총 5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부재 남바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번 부재, 여기 2번 부재, 3번 부재, 4번 부재, 5번 부재, 이렇게 부재에다가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절점은 총 몇 개가 있죠? 예, 4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1번 절점, 절점에도 마찬가지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여기 1번 절점, 2번 절점, 3번, 4번 이렇게 4개의 절점이 있고 절점마다 번호를 지금 현재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절점이 아닙니다. 여기는 절점이 아니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하고 여기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절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유도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 구조물의 자유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 트러스인 경우에 구속되지 않은 한 절점은 몇 개의 자유도, 어떤 자유도를 가진다고 그랬었죠? 아까 평면 트러스일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은 한 절점은 델타 X와 델타 Y 2개의 자유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트러스에서 이 절점은 구속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하나, 둘, 델타 X와 델타 Y 2개의 자유도가 살아 있습니다. 3번 절점은 어떤가요? 델타 X, 델타 Y 중에서 델타 Y는 구속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유도는 델타 X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번 절점은 어떻습니까? 델타 X, 델타 Y 다 구속되어 있죠. 4번 절점도 델타 X, 델타 Y 다 구속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자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은 자유도가 하나, 좀 굵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3개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남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1번 자유도, 얘는 2번 자유도, 얘는 3번 자유도 이렇게 남바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속이 되지 않는 데는 하중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이 작용하는, 여기 작용하는 하중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자유도 번호에 맞춰서 남바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하중을 P1이라고 하고 2번 자유도에 작용하는 하중을 P2라고 하고 3번 자유도에 작용하는 하중을 P3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구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중이 작용하면 변위가 생깁니다. 변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점이 X방향, 이 1번 자유도로 생기는 변위는 우리는 변위를 D라고 하고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D라고 하고 이 변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유도 번호하고 똑같은 남바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D1이 되고 얘는 D2가 되고 얘는 D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남바링을 지금은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길래 이 A 값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중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하중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여기에 P1에 3kN이 작용하고 P2가 2kN이 작용하고 P3는 마이너스 2kN, 다시 말해서 하중이 이렇게 2kN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중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구조물은 총 자유도가 하나, 둘, 세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도에 남바링을 했습니다. 절점에도 남바링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절점에 남바링을 했고요. 부재에도 남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부재, 2번 부재, 3번, 4번, 5번 부재 이렇게 남바링을 부재에다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도 번호를 1번, 2번, 3번을 붙였기 때문에 절점에 작용하는 하중, 우리는 이것을 노달 로드라고 하는데 이 노달 로드도 자유도 번호하고 똑같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자유도는 P1, P2, P3까지 이렇게 남바링을 했고요. 변위, 절점에 발생하는 변위, 절점 변위를 우리는 노달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이 절점 변위도 자유도 번호를 그대로 따라서 D1, D2, D3 이렇게 지금 현재 남바링을 했습니다. 자, 이 절점 하중들을 다 모아놓은 P1, P2, P3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걸 다 모아놓은 것을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절점 하중 벡터, 기호는 P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P1, PI라고 하면 i번째 자유도에 작용하는 외력이 되겠죠. 절점 변위도 다 모아놓아서 이 절점 변위 모아놓은 것을 절점 변위 벡터라고 합니다. D라고 우리가 기호를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DI라고 하면 i번째 자유도 성분에 발생하는 변위가 되겠습니다. 이것들 다 모아놓은 것을 절점 변위 벡터, 영어로는 Nodal Displacement Vecto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트러스일 경우에는 부재력이 어떻게 되죠? 부재력이 트러스일 때 부재력은 각 부재의 충력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보나 프레임일 경우에는 충력, 전단력, 휘 모멘트 세 개의 부재력을 우리가 다룹니다만은 트러스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뭐만 발생한다고요? 예, 충력만 발생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 부재 1번 부재가 총 5개죠. 그래서 1번 부재의 부재력 F1, 2번 부재의 부재력 F2 해서 총 부재가 5개가 있으니까 F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FI 여기 어떤 I번 FI라고 하면 거기는 I번째 부재의 부재력, 여기서는 충력입니다. 그래서 부재력 벡터를 우리는 Element Force Vector라고 하고 F를 쓰고 기호를 F라고 우리가 이름을 기호를 매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재 변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트러스일 경우에는 부재가 충력이 작용하니까 당연히 부재가 늘어나겠죠. 그걸 우리가 늘어난 신장량을 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부재가 늘어난 양, 1번 부재의 신장량 해서 E1, 2번 부재 E2 해서 부재가 총 5개니까 E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E 벡터, 부재 변형 벡터라고 하고 부재 변형을 다 모아놨으니까요. 그런 것을 영어로는 Element Deformation Vector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풀어나가는 과정은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2학년, 3학년의 구조역학을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먼저 평형조건. 평형조건이 뭐냐면 여기 2번 절점을 이렇게 딱 잘라냅니다. 절점법입니다. 여러분들 트러스 구조 해석할 때 절점법 배웠었죠. 네, 절점법입니다. 그래서 2번 절점에 절점법을 적용을 하면 이걸 이렇게 딱 잘라냅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1번 부재의 부재력 F1이 보이죠. 또 요 부재의 부재력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F4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보입니까? 2번 부재의 부재력 F2가 보이고 여기 1번 부재 F1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게 요 그림입니다. 뭐 이건 전혀 문제 없겠죠, 여러분? 예. 그러면 여기서 절점 2번을 딱 잘라낸 것이 이렇게 되고 거기에 외력과 내력, 부재력이 보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늘 해왔다시피 시그마 fx = 0 하면
P1 이꼴 F1 플러스 F4의 수평성분. 그렇죠? 예. 이 지금 부재의 이 우리가 길이가 3대 4대 5가 되겠습니다. 수평 방향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4가 되겠죠. F4의 수평성분. 그래서 시그마 fx 이꼴 0 하면 P1 이꼴 F1 플러스 F4의 수평성분 0.8 F4 이렇게 됩니다. 5분의 4 F4. 그 다음 시그마 fy 이꼴 0 하면 P2 이꼴 F2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F4의 수직성분 F4의 수직성분 하면 얼마가 되죠? 5분의 3의 F4죠. 그래서 0.6 F4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절전법에서 시그마 fx 이꼴 0 시그마 fy 이꼴 0로 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절점 3번 볼까요? 절점 3번을 또 마찬가지로 절전법을 적용해서 딱 잘라내면 뭐가 보입니까? F2가 보이죠? F2. 여기 뭐가 보입니까? F5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F3가 보이겠죠? 그겁니다. 이게 F2, F5, F3가 보입니다. P3가 있고요. 그러면 시그마 fx 이꼴 0 하면 어떻게 됩니까? P3 이꼴 F3 플러스 F5의 수평성분 5분의 4의 F5 그래서 0.8 F5가 됩니다. 이것이 절점 3번에서 시그마 fx 이꼴 0를 적용한 겁니다. 가끔 이게 왜 y 쪽으로는 이게 힘의 평형이 안 됩니까? 하는데 그걸 안 그려 놓은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반력이 이렇게 R이 있죠. 이게 R 3번 절점이니까 RY 3번 절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원래는 RY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방정식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그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FY 이꼴 0 하면 이 반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꼭 그리지 않았습니다. 요 식을 지금 여기 구해놓은 요 식을 그냥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바꿔주게 되면 자 여기 뭡니까? 여기 P1 여기 지금 다시 적어보면 여기가 P1, P2, P3가 되죠. 그리고 F는 F가 F1, F2, F3, F4, F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식 P1 이꼴 F1 플러스 0.8의 F4 따라서 첫 번째 줄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요게 하고 얘가 곱해지면 얘가 여기 와가지고 엎어지게 되죠. 그래서 P1 이꼴 F1 플러스 0.8의 F4니까 F1이 1이고 그 다음에 F2하고 F3는 제로가 돼야 되고요. F4가 0.8이고 F5도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요식을 F1은 1이고 앞에 F4가 0.8이다. 그거를 적어준 것이 요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것이 F1에 대한 게 되고 F2가 되고 F3, F4, F5에 대한 칼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F1이 1이고 F4가 0.8 곱해서 더해주는 식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식은 F2가 1 곱해서 더해주고 F4는 0.6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래서 F2가 1이고 F4가 0.6이 된 거죠.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세 번째 식은 P3는 F3 플러스 0.8의 F5 그래서 P3 이꼴 F3 플러스 0.8 F5 요것을 그냥 조금 전에 앞에 있는 식을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요 매트릭스를 우리가 A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우리가 기호를 매기기 나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A라고 했고요. 이 P가 3/1이고 F가 다시요. 그래서 F가 5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얘는 3/5
5가 됩니다. 그래서 3x5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P는 A의 F가 되고요. 이것은 지금 뭐로 어떤 조건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했죠? 평형 조건식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A 매트릭스를 평형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퀄리브리엄 매트릭스 또는 평형이라는 거 우리 이런 힘의 그 관계를 정역학 매트릭스, 정역학이라고 해서 정역학 매트릭스, 스태틱스 매트릭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P는 AF, 이거는 힘의 관계입니다. P는 외력, F는 내력, 부재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의 관계에서부터 A 매트릭스를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은 적합 조건을 적용할 겁니다. Compatibility Condition. 이퀄리브리엄은 즉 평형 조건은 힘의 관계, 평형 조건은 힘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력과 내력 간의 힘의 관계고, 거기에 반해서 적합 조건은 변위와 변형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위, 변형, 변위는 D고 변형은 우리가 E라고 했죠. 변위는 뭐고 변형은 뭡니까? 변위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절점이 이동을 하는 거, 절점의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변형은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부재의 변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점의 운동이고요. 얘는 부재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 적합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이 뭘 뜻하느냐? 첫 번째 조건은 D1만 1이고 D2하고 D3는 제로일 때.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 있는 그림에서 D1만, 여기 지금 우리가 D1, D2, D3, D1, D2, D3 세 개의 자유도 중에서 D1만 발생을 하고, 다시 말해서 요 절점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안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D2도 생기면 안 되고 D3도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 절점은 여기 그대로 있고 이 절점은 옆으로만 움직이고 위로는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러면 변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면 부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재는, 이 부재는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부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부재는, 요 2번 부재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나머지 5번 부재하고 3번 부재는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D1만 1이 생기고 D2도 안 생기고 D3도 안 생겼을 때, 그러면 변위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부재들은 이렇게 됐으니까 부재가 어떻게 변형이 일어났느냐는 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부재는 어떻게 됐죠? 원래 이렇게 있던 놈이 이렇게 됐으니까 길이가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1만큼 늘어났죠. 그거는 신장량이 1입니다. 그래서 1번 부재의 신장량은 그거 우리가 이완이라고 하기로 했죠. 이완은 1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2번 부재는 길이가 늘어났느냐 늘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2번 부재가 우리 그림으로 보면 늘어났죠.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을 길이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는 이게 비선형 해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부에서는 이걸 비선형 해석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는 이 변위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해서 그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토목 구조물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구조물을 보면 변위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트럭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옆에서 봐가지고 어떤 점이 처지는 것이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처짐을 다루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옆으로 갔다고 해서 이 부재가 길이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형 해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가 이렇게 갔을 때 길이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비선형 해석으로 가고, 그래도 길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선형 해석으로 가는 갈림길이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따지느냐? 그러면 그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이 부재가 이렇게 갔을 때, 이 절점이 이렇게 갔을 때, 이 부재가 늘어난 길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지느냐? 부재의 원래축에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전 원래 길이하고 비교해서 길이가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을 내리니까 원래 자리에 그대로 갔죠. 그래서 이 부재는 길이 변화가 0입니다. 고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변화를 따질 때는 어디에다가 따진다고요? 원래 변형이 일어나기 전의 부재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그 길이 변화를 따집니다. 그래서 얘는 제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요 2번 부재, 여기 4번 부재, 그러니까 뭐 일단 차례대로 가면 2번 부재는 그래서 길이 변화가 0이었고요. 3번 부재도 당연히 길이 변화 없죠. 그래서 길이 변화가 0입니다. 신장량이 0입니다. 5번 부재도 없고요. 자, 그러면 4번 부재가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갔는데 이 4번 부재가 늘어난 길이는 얼마입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따질 때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었죠? 원래 축에다가, 지금 여기로 변화했습니다. 원래 축에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늘어난 길이가 얼마이냐, 이것이 이 부재가 얼마, 요게 이제 이 4번 부재 E4가 요 길이가 E4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요 길이가 1이죠. 여기는 지금 1입니다. 1만큼 늘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 각이 요 각이랑 같죠. 예. 그래서 이것은 5대, 여기가 5대 4가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5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이니까 여기가 0.8. 그래서 E4가 0.8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 1번 부재는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1만큼 늘어났고요. 2번 부재는 길이 늘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로입니다. E2 제로. 3번 부재 E3 제로. E4는 0.8, E5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또 같이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D2만 1이고 아까는 D1만 1이고 나머지가 다 제로일 때, 두 번째 케이스는 D2만 1이고 나머지가 다 제로일 때, D2만 1이라는 이야기는 요 절점이 옆으로 가면 안 되고 D1이 생기면 안 되고 D2만 1이 생겨서 여기로 갔습니다. D3도 원래 자리에 제로입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부재들은 변형을 했느냐. 1번 부재 어떻게 씁니까? 1번 부재 길이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얘가 길이가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얼마 늘어났는지를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래 부재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따집니다. 당연히 원래 축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그 자리죠. 그래서 1번 부재는 길이 변화가 제로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2번 부재는 늘어난 길이가 1만큼 늘어났죠. 여기서 원래 이렇게 있던 놈이 이렇게 됐으니까 길이 변화가 1입니다. 신장량이 1입니다. 그래서 이 2는 1입니다. 이 3는 뭐 변한 게 없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4가 얼마만큼 길이가 늘어났느냐는 겁니다. 자,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었죠? 예, 원래 축에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원래 축에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 요각이죠. 그러면 요각이 90도. 그러니까 요게 90도니까 요거 얘 플러스 얘가 90도입니다. 그래서 요각이 되고요. 요각이랑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얘가 1이기 때문에 요 늘어난 길이는 지금 현재 요 길이가 이 4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요각이니까 또 거기다가 얘는 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얘분의 얘는 지금 우리 구해야 되는 게 요 길이죠. 요 길이. 그래서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니까 이게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분의 3. 그래서 이게 1이니까 1 곱하기 5분의 3 하면 이 4는 얼마? 이 4는 0.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4가 0.6이라고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제로가 되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뭐죠? D3만 1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D3만 1이 요 점이 여기로 1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얘는 제로고 얘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축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제로입니다. 이 3는 1만큼 그냥 늘어났고요. 마찬가지로 E5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얘가 왜 0.8인지를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가 원래니까 얘는 길이가 얼마가 늘어났는지를 따지려면 그래서 얘가 요 점이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걸 따지려면 원래의 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원래의 축에다가 수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5는 요 길이가 이 5가 되고요. 요 길이.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요각이랑 같죠. 그렇죠? 예, 요각이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얘분의 얘를 구해야 되고요. 그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이 길이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1일 때 요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분의 요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5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
이게 0.8, 5분의 4가 된다. 그래서 이 5를 0.8이라고 구해놨습니다. 자, 이 관계를 마찬가지로 매트리스 형태로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D1이 1이고 D2, D3가 0일 때 E1이 1, E4가 0.8이다. 여기 지금 현재 이걸 또 다시 조금 바꿔서 적어보면 여기 E라고 했습니다만은 요 E가 E1, E2, E3, E4, E5가 될 거고요. D가 요게 D1, D2, D3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칼럼이 D1, 요 칼럼이 D2, 요게 D3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한 게 뭐라고 그랬죠? D1만 1이고 D2, D3가 0일 때 D1만 1이고 여기만 1이고 D2, D3는 다 0일 때 그러면 E1이 얼마라고요? E1이 1, E4가 0.8입니다. 그게 E1이 1, E4가 0.8. 요 첫 번째 케이스가 여기서 첫 번째 칼럼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됐다고요? D2만 1이고 D1하고 D3는 0이다. 그 이야기는 D2만 1이고 D1하고 D3가 다 0이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2가 1, E4가 0.6입니다. D2만 1이고 D1하고 D3가 다 0일 때 E2는 1, E4는 0.6. 그것이 요 두 번째 칼럼을 형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케이스는 D3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일 때 그때 E3, 1, E5가 0.8입니다. 그래서 D3만 1이고 D1하고 D2가 다 0일 때 그래서 E3는 1, E5는 0.8.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세 번째 칼럼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이 뭡니까? E하고 E는 하고 D의 관계. 그래서 요 B 매트릭스를 구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름은 그냥 B라고 붙였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E는 변형의 관계, 변형이었죠. 부재의 변형에 대한 거고 부재의 변형. D는 절점의 변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합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B 매트릭스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적합 매트릭스, compatibility 매트릭스 또는 운동학 매트릭스, kinematics 매트릭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 매트릭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B 매트릭스를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A 매트릭스하고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가 1, 0, 0, 0.8, 1, 0, 1, 0, 0.6 하고 이거를 칼럼으로 바꿔놓으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 A는 그러니까 평형 매트릭스 A하고 적합 매트릭스 B하고 사이의 관계는 항상 트랜스포즈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트랜스포즈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형 조건식을 적용해서 A 매트릭스를 구하고 적합 조건식을 구해서 B 매트릭스를 구하면 그 두 사이에 트랜스포즈, 전치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가상일의 원리를 적용하면 항상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외적 델타 W 익스터널 외적 가상일하고 델타 W 인터널 내적 가상일하고는 같다는 것이 가상일의 원리고요. 외적 가상일이라는 것은 외력하고 변위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외력 곱하기 가상 변위. 여기 델타는 지금 계속 가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델타를 앞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외력과
가상 변이와 곱하면 이게 외적 가상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F는 부재 내력입니다. 부재 내력하고 부재 변형을 곱하면 내적 1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변형을 가상 변형을 델타를 붙여서 가상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내적 가상 1이 됩니다. 내력과 변형과의 관계입니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P는 아까 우리 앞에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P는 A의 F라고 그랬죠. 그래서 P는 A의 F니까 P에다가 트랜스포즈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차례가 바뀐다고 그랬죠. 원래 P 이꼴 앞에서 원래 P가 A의 F라고 했고 E는 B의 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트랜스포즈를 붙이면 이 두 개의 트랜스포즈가 되고 이 트랜스포즈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차례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F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여기다가 가상 변이를 붙이면 여기가 가상 변이, 가상 변형의 가상 변이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시켜주고 얘를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이런 식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비교해보면 A의 트랜스포즈하고 B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것을 가상 1의 원리를 적용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